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징역 10년,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에게 구형한 형량입니다. 체포방해, 국무위원회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팩트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를 막기 위해서 무더기 증인신문을 요청하면서 막판 시간 끌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성은커녕 교묘한 법 기술을 동원한 건데 헌법을 짓밟은 사람의 법정 농락은 뻔한 막장 스토리이니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사필 규정. 윤석열은 이제부터 그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감옥 안에서 자신이 일으킨 내란의 무게를 체감하면서 사형만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12월 26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보고용의 내부 문건에서 통일교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검찰 인사를 위해서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죠.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부 문건을 보니까요. 동부지검에 이제 원했던 검사가 배치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금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검찰까지도 손을 뻗쳤다는 건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메신저나 이런 거 보면 한 장 반 준비해라 이런 예.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한 뒤에 그 꼭 보고서만이 아니라 그 사건의 어떤 흘러가는 정황을 보면 동부지검에서 실제로 그 당시에 문현진 씨죠, 셋째 아들 이름이. 예, 문현진. 문현진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조치하고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는 동부지검에서 지금 기소 중지가 됐어요. 이런 정황들이 있었으면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지고 그래야 될 그렇죠. 텐데. 그래서 이거는 물론 통일교 내부 문건이라던가 윤영호 씨의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꼭 그 문건이 아니더라도 사건이 흘러갔던 어떤 흐름을 보면 검찰 내부에 대한 로비도 있었다고 아니면 없었다고 확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심해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왜 특검 하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은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여야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야당에서 제안한 특검의 수사 범위 내에 검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수사 범위까지도 같이 논해야 된다. 중요한 거 라고 말씀해 주신 생각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교 유착, 정교 일치를 위한 유착을 넘어서 네. 검찰, 그러니까 법치국가의 그 정신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당연하다는 듯이 했다는 거. 게다가 전 놀랐던 게 이 총재 셋째 아들과 재산 다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뜻대로 움직여줄 검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돈을 건넨 거다. 로비를 한 거다. 네.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도의 흐름을 보면 왜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 통일교가 왜 정치권 양측에 로비를 했냐 하면 다수의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정책이라던가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걸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재산 분쟁 과정에서 본인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그래서 정치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기관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다는 흔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예. 이건 아직 추정입니다만 아마 윤석열 전 정부 당시에 이 양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쪽으로 아마 배팅을 몰아서 한 것도 우리가 검찰공화국, 검찰 정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검찰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혐의로 아예 처분이 됐는데 이것도 요 통일교 로비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 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일단 경찰 단계에서 뭔가 성취가 되고 뭐 정황이 있고 그랬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라기보다는 기소 중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기소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 예. 무혐의면 무혐의라고 종결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꼭 검찰도 포함을 해서 이 건까지도 진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에 수사 기한이 만료가 되는 김건희 특검이 오늘 여러 가지 기소를 하고 있네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윤석열을 추가 기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고요. 김건희 디올백 등 수수 사건 기소는 면밀하게 재검토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매관 매직 관련 알선 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는 아마 그 교육위원장 관련해서인 것 같고,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뭐 그거 관련해서 사실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다. 뭐 이런 그 발언 관련한 부분에 대한 위반 혐의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이 통일교가 일단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검찰에까지 손을 뻗쳤다. 요 네.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한 농단을 저질렀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일본과 달리 이런 사이비 혹은 이단 종교에 대해서 해산 조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국무회의에서 뭐 종교 유착돼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해산 조치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야당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종교 탄압 아니냐고. 근데 꼭 통일교뿐만 아니더라도 저 대한민국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꽤 많아요. 왜 넷플릭스 보면은 뭐 실제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통일교 건도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제도를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사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곤 하지만 종교의 탈을 쓰고 뭐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까지 다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해산이 됐었었고 예. 뭐 유럽 국가들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령이 다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논의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네. 운영이 되는 법치국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종교라고 해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이 통일교 관련한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예. 보통 특검을 띄운다고 하면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멈추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본격적으로 수사에 막 물살이 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건은 되게 중대한 사안이고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별도의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특검도 지금 당장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 이첩할 만한 기초적인 조사들을 다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국수본은 일단은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정도로 일단은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고 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이 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걸 받았고 네. 진행 중이죠. 국민의힘은 특검법 냈고 조국혁신당도 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같이 냈고요. 네. 그러면 민주당 오늘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 초에는 특검안을 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수의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특검 추천권을 들고 이제 뭐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예, 이를테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추천하자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헌재 민변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법원이 검찰 그 특검을 추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진 않으나 원론적으로는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재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그 사건을 수사할 뭐 수사기관을 임명하자,
이상한 일이거든요. 심판이 뭐 선수 임명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고 예, 예. 민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민간 단체라서 안 맞습니다. 그럼 소위 법조 3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검찰, 뭐 법원, 대한변협,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변협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합리적인 안 같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의견이 좁혀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 범위가 문제예요. 아까 전에 잠깐 다뤘지만 오히려. 수사 범위에 대통령실을 넣어놨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이 합의안에 보면 그거는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넣어놓으면 이거는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 특검이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을 특검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려면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이라고 하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수사 단체 뭐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뭘 해서 이첩을 하겠다고 했고 국방부 장관까지 사인을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로설이 나오면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잖아요. 그랬죠. 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검론이 안 불거지죠. 근데 누가 봐도 권력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론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사안은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국무위원 한 명이 사실상 경질성 인사 조치가 됐고 국수본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없는데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실까지 다 조사하자? 이건 정쟁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대로 뭐 침대 축구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자기들 의견을 다 자기들 안을 전폭적으로 100%안 받으면 침대 축구를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실에 개입했던 정황이 없는데 저희가 대통령실까지 특검하자고 하면 그걸 국민의힘이 받았겠냐고요. 그래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치에 닿는 안으로 예.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네, 있다. 네.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네. 오늘 보니까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네. 집행을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나 싶어서 보니까 구치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번 소환 조사를 하려고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한 거죠. 네. 예. 아마 이것도 뭐 추론이지만 윤영호 본부장은 지금 통일교랑은 이제 갈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뭐 국민의힘 쪽이나 저희 민주당 쪽이나 이런저런 내용을 흘리면서 구명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풀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나를 지켜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인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게 특검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도 본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검을 제안을 했지만 사실 민주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와 연루돼 있던 야당 인사들이나 윤영호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예, 예.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체포를 해서 강제로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네.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은 어떤 진술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술 안 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흘러가는 것을 좀 보다가 아마 뭐 좀 조사에 임할 것 같은데 아직 통일교 관련해서 나오지 않은 이름들도 있고 윤영호 본부장 지난번에 재판에서 뭐 이것저것 다 공개한다고 해놓고 안 했거든요. 예. 아마 이런저런 카드들을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나오는 의혹에 따르면은 아까도 다뤘습니다만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로비했다는 정황까지 있으니 예. 아마 지금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전부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통일교 특검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네.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민주당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특검이 네. 진행되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 윤영호 본부장이 민주당 관련해서 말한 그 어떤 증언들이라고 할까요? 진술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물증이 아직 없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죠. 말씀을 드린 예, 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품 같은 거는 추적이 가능해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뭐 어디 무슨 명품 받았다 이런 것들도 서희건설 누가 줬다 이런 게 1년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는 특검이 띄어지고
사건 특검이 띄어지기 전에 국수본에서라도 음흠.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것 같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어디까지 이게 이제 통일교의 로비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져 있고 또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까지도 뭐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사실 26일인데 이제 경찰이 사실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금 2천만 원의 시계인데 그게 아마 불가리인 걸로 추정하고 있나 봐요. 네. 거기까지만 나왔고 더 이상은 다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2천만 원이야 추적이 어렵겠죠. 사실은 현금이었다면. 근데 시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가리 혹은 또 까르띠에 뭐 고가의 명품 시계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일련 번호나 다 보증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문도 아니고 친노입니다. 네.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친노 민주당 친노 인사들은 시계 이런 거 진짜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잘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